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12명 중에는 자신의 땅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가진 핑계와 이유를 대가며 왜 시간을 질질 끌어왔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국힘당은 지난 2달여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는다며 감사원에 요청하고 이에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전국민 기만 정치 생쇼를 보여줬는데요. 이도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됐고 또 직계 좀비속에 대한 정보 공개 동의서도 지연되면서 시간 끌기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토록 캥기는 게 많을까요? 혹시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심증은 100%였지만 증거가 없어 전수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래왔는데요. 이토록 비협조로 일관하는 국힘당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4일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왜 이들이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진실을 알게 해줬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힘당 하태경 의원,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액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지방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다액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답니다. 그런데 하의원의 부인이 세종시에 5억 원이 넘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재미있게도 하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의원실 측은 하의원 부인이 대전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관계자는 노후 대비용으로 지난 2015년에 산 건물이라며 지금은 비어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그가 내건 공약이 자신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오비일학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재테크 방식일까요? JTBC는 이런 경우 말고도 더 재미있는 경우도 찾아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지역구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해석이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는데요. 자칫하면 지역구를 발전시킨다면서 자신의 이익도 발전시키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 충돌이라고 하죠. 부산에 있는 원해연구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7년간 비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이 너무 더뎠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주민은 여기가 군사보호법이 다 걸려 있었다. 이게 풀린 게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한 6년 정도 됐다. 그전에는 아예 개발하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이곳이 지난 1월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국유재산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법을 개정한 건 이곳이 지역구인 국힘당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확정된 부지에서 약 200m 거리에 김 의원 가족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또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또 다른 땅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근처가 개발이 된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은 대저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 예정지도 이 땅에서 차로 3분이면 닿는 거리였는데요. 김 의원 측은 땅은 한참 전에 증여받은 것이고 개발 공약은 지역 수건 사업을 처리한 것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것도 오비일학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재테크 방식인가요? 이런 걸 막자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라고 자신의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고 애들로 말하지만 정작 이면에는 자신의 사익도 존재하는 거죠. 결국 하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공직자 검증의 주요 잣대가 되는 시대를 맞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는 지역구에 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뭔가 개발 특수가 있다면 제일 깔끔한 것은 그 땅을 파는 거다. 국힘당 하태경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빨리 그 땅과 건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을 강타하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마치 이걸 누군가 노렸다고 생각할 만큼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윤석열 리스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봤는데요. 아까 제 야권, 여권 할 때 저는 야권 쪽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이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도 가능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에 대한 위험성은 야권 내에서 또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 돼요. 최재형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최재형의 인생 스토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윤석열과 비슷하긴 하지만 윤석열처럼 폭탄을 안고 있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대체제로 최재형을 띄우는 세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다 수혜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예. 하지만 그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만큼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는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의 대선 출마 선언은 이제 거의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국힘당에선 그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주자 영입 등을 책임지는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된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 다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청장이 엑스파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체제로서 최 원장을 지목하는 흐름도 감지되는데요.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원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 지지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최 원장이 윤 전 청장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보수층 지지자들을 담아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위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감사원장이 임기를 박차고 나와서 대선 출마한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야당에서도 네.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현직 감사원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네. 얼마나 심각했으면 감사원에 있는 직원협의회 분들이 감사원장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정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이 누구보다 중요한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임기를 박차고 나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봐도 알겠지만 윤석열 카드가 불안한 저들로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카드나 이 카드나 다 껍데기뿐인 거죠. 누가 나오든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도진개진, 그 밥의 그 나물,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아니올시다입니다.